별스타의 첫 번째 스타, 사학과 교수님과 함께하는 왕가 사는 남자 감상회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재밌었는데 자연스럽게 보고 있다가 단종의 불운함이라고 할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번 영화를 보면서 180도 진짜 태도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악플을 달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함께하는 팟캐스트 토크쇼 교수님과 별별스타 MC 현서입니다. 별스타의 첫 번째 스타, 사학과 교수님과 함께하는 왕가 사는 남자 감상회인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게스트, 한림대학교 사학과 염정석 교수님, 그리고 최시은님, 이정현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한림대학교 사학전공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염정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법학과 3학년 최시은입니다. 저는 법학과 2학년 이정현입니다. 교수님께서 단종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들어서 이번 주제에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단종 관련 연구를 해오신 건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조 때 가게 되면 단종에 관련된 그 충신들을 모아놓은 그런 단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장릉배식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좀 깊이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단종 문화재 관련 일을 좀 하게 될 것 같아갖고 또 영화가 나온 김에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별별 수다에 초대해 주셔갖고 한번 보게 됐습니다. 영화는 언제 관람하셨나요? 예, 영화는 시간이 어떻게 돼갖고 지난 토요일 날 엊그저께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재밌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렸다는 후기가 많은데 교수님께서도 눈물 흘리신 장면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단종이 죽는 장면에서 단종의 그 불운함이라고 할까 억울함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느껴지면서 저절로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저는 끝까지 울지 말아야지, 너무 눈물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근데 울지 말아야지 하다가 엄흥도에 해상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단종이 이렇게 물장구를 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너무 아이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아이인데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당한 그런 어떤 것들이 너무 슬퍼서 그때 비로소 울었습니다. 혹시 정현님은 언제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종과 엄흥도가 작은 골방에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그때가 개인적으로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이제 왕가 사는 남자 감상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영화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캐릭터가 있으셨나요? 엄흥도가 제일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엄흥도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는데 시나리오하고 그다음에 감독이 이제 엄흥도가 이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 흥행 이후 지도 어플 리뷰란에 단종과 세조의 능에 대해 상반된 반응이 드러나는데요. 이 상황을 아시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제 그 능묘, 이제 왕릉이랑 연결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찾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세조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단종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참조할 만한 그런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세조가 이제 후반기에 가서 뭐 단종을 이렇게 유배 보내는지도 좀 불확실하지만 하여튼 영월로 보내고 이런 거에 늘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랑 같이 하냐면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양녕대군. 그리고 둘째 작은아버지 효령대군. 그러니까 그 조선 왕실에서의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조는. 그러니까 왕실의 입장에서 보면 세조가 가는 길이 이 왕실을 잘 보존하는 길이었다. 이런 그 왕실 내에서 종친들 사이에서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더욱더 단종이 영월로 쫓겨가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는 하나의 비극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죠. 근데 사실 저도
저는 이렇게 세조가 악인까지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아프게 죽어가는 적을 보니까 세조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악플을 달고 싶었습니다. 저는 세조가 스튜어트로만 평가했을 때는 성종 때에 이르러서 경국대전을 완성시킨 인물이라서 오히려 세조를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정말 180도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세조릉의 그 리뷰가 거의 2점대더라고요. 아, 그래요? 많이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단종의 죽음을 어문도의 손에 의해 강을 건넌다 이러는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세조실록, 선조실록, 숙종실록 등 기록마다 다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실록에는 이제 스스로 목을 맨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연려실 기술에서는 그 왕방현이 이제 데리고 갔던 통인이 활주를 잡아당겨서 죽었다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어몽도가 그 활주를 잡아당기는 걸로 묘사가 됐는데, 자살로 기록을 한 거는 아무래도 그 기록이 나오는 당시가 이제 세조가 즉위했던 직후니까 뭔가 왕실에 좀 누를 끼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기록하는 게 이제 그 세조나 이런 쪽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타살이다.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타인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게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몽도가 등장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불가실합니다.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단종을 약하고 힘없는 왕으로 인식하지만 영화에서는 강단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교수님께서는 단종을 어떤 왕, 어떤 사람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어떤 압축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에 이런 어떤 고난을 겪은 것 같아요. 잘 준비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왕에 즉위해갖고 그 계유정난이 일어났을 때는 즉위한 지 1년 뒤인데 수양대군 붙잡고 날 좀 살려달라 그렇게 이제 좀 애걸했다고 기사가 나와요. 물론 이거는 실록 기사니까 이제 믿을 수 있기도 하고 믿지 어렵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죽을 때는 17살이잖아요. 17살. 그러니까 6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사이에 금성대군하고도의 뭐 교류도 있었을 테고 또 영월에서 만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화에서 묘사되는 막 호랑이를 활로 쏜다든지 뭐 저 멀리 있는 옷을 뭐 활로 맞춘다든지 그런 어떤 굉장히 급속한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종 사후에 세조가 단종 주변 인물들을 챙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조의 심리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단종이 죽은 다음에는 세조도 이제 자기의 어떤 왕권과 지배 체제 이런 걸 좀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부는 세조의 조처에 반발해서 뛰쳐나가기도 했지만 세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지배 체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문물이라든지 뭐 제도라든지 뭐 서작 편찬이라든지 그걸 또 계승할 책무도 있었겠죠. 어떤 그 경국대전 이런 것도 만들고 어떤 의뢰인이나 이런 것도 편찬 작업을 시작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왕가 사는 남자에 대한 평점과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5점 만점으로 치면 한 4점 주고 싶고요. 한 줄 평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고 있다. 그러면 오늘 촬영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그 별별 수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강의실에서 주로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저도 요번에 준비하면서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관심이 생긴 분야에 대해서 되게 심도 있는, 되게 깊은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너무 수준 높은 대화를 제가 거기에 참여한 게 아닌가 해서 너무
좋았고요. 저는 역사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이런 좋은 기회로 또 사학과 교수님과 함께 대화해 볼 수 있다는 점에 굉장히 영광이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의실이 아닌 책으로 집필하신 교수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꼭 집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염정석 교수님, 그리고 시은님, 정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수님과 별별 수다였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